이거 한 가지 네, 그 답변을 하나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신토방님이 네. 근데 임기 단축하려면 국민투표 해야 하는데 그 국민투표가 헌재에 의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사법화되었다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이게 몇 가지 맥락이 합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임기 단축 개헌은 당연히 국민투표 해야 됩니다. 개헌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 거부권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안 됩니다. 예. 임기 단축 개헌은 여기서 단축 개헌안이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돼야 돼. 양쪽 다 어쨌든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네. 탄핵이건 통과되면 국민투표 해야 돼요. 네.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임기를 건드리는 걸 늘리거나 중임제로 바꾸는 거는 못하게 헌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단축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이것은 반대 해석이라는 걸 합니다. 자, 늘리는 건 안 돼. 그런 단축하는 건 되나? 왜 늘리는 걸 안 되게 했지? 헌법을 개정해서 종신 대통령을 하거나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네.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네. 이 개헌을 하려면 사전에 법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국민투표법. 국민투표법에 재외 국민들의 국민투표 권한이 규정돼 있지 않아요. 지금인데 총선이나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네. 이미 재외 국민들도 다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민투표법은 재외 국민들 투표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법률상의 과제가 있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법률상의 문제는 다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네. 나머지는. 그래서 국민투표 이제 하면은 이거 통과되면은 헌재 갈 필요도 없이 네, 딱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임기 단축 개헌 이 카드도 남아 있는 것인데, 근데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200석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200석이 필요해요. 저쪽에 8명 최소한 8명을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 그래서 싸움인데. 우리 국민들의 야당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려고 하고 있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인 국민이 하는 겁니다. 광장의 열기가 야 이거 탄핵에 똑같이 8명이에요. 네. 탄핵을 하려고 해도 8명의 추가가 그럼요. 필요. 우리가 야당에 192명이니까. 음,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더라도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8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보수 쪽에서도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 카드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박근혜 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도 아니 박근혜 이 정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네네. 근데 광장이 뜨거워지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달라졌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달라지면서 정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한 거예요. 지금 그 조금 더 국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와 이제 다선 의원님들이 비교를 하는데 그 당시는 김무성, 뭐 유승민 등의 소위 계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력이 어느 정도 있었고 정치적인 협상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한동훈계를 계파라고 할 수 있을까? 밥 먹는데 친윤계가 있나? 밥 먹는데 보니까 20명, 21명 모였다고 하는데 밥 먹을 때 안 보이는 한동훈의 건가? 지도력이 그게 돼요? 그런데다가 한동훈은 윤석열과 차별화하는 순간 윤석열도 깔게 있어요. 한동훈도 나랑 이랬던 사람이. 다 까라 그래, 다 까. 그래 범죄 분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증거 분명 공동체. 서로지간에. 그러니까 한동훈은 애매해. 사실 차별화를 할 수도 없고 차별화를 한다 한들 자 차별화 한다 쳐 자, 본인이 국민들이 두 몸으로 샴쌍둥이 같은 거거든. 한 사람이 죽으면은 한 사람 죽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운명 공동체다. 예. 그래서 지도력이 발휘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개인별로 의원들이 판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탈표가 예전보다 더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016년은 무더기로 표가 움직였다면 맞아요. 지금은 지금은 개개인의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다. 안철수는 4명 지난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4명이 이 정도로 여론이 돌아가는데 본인들이 살 길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4명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저는 의원님이 좀 눈에 보이는 의원들이 있는 거죠, 의원님. 딱 그게 4명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분이 4명 플러스 알파 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분의 지도력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이미 검증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거기에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 다음 주 20일이죠. 20일에 조국혁신당에서 광장에서 네,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안 초안, 발표한다고. 초안 네, 발표한다고 탄핵소추 하는데 초안, 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아우 양이 엄청 많아요. 지금 초안 검토를 뭐 어제도 하고 엊그제 탄추위에서 하고 어제네요. 있고. 수요일 날 또 하고 네. 다음 주 의총 화요일 의총에서 하고 아,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내는 건데 근데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탄핵소추안 초안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초안인데 네. 초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이 초안은 그러면 어떻게 소추안으로 완성될 것이냐. 완성의 길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 네. 예. 두 번째는 국정조사와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관계의 확정을 사실관계가 있어야 법률상의 평가로 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 특히 명태균 창원산당 같은 경우는 드러난 사실관계가 너무 많아요. 언론을 통해서 네. 또 다른 것도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관계가 많지만 사실관계를 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수사나 공적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소추위원장 권성동 의원님 두 번째 결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보면 소추안의 사실관계를 전부 다 검찰의 공소장,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확정을 했어요. 네, 증거도 공소장 다 막 붙입니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통령한테는 아예 가지도 못하고 네, 있는 가지도 거 못하고 아닙니까? 있고 예. 명태균과 함께 대통령으로 가는 길을 불살라 버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소추안의 완성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리적인 것은 다 정리를 해서 냅니다. 예. 근데 사실관계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한 모으는데 이것이 소추안으로서 완성되려면 국정조사와 특검이 네. 필요하다. 그렇네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특검이 꼭 돼야 되는 반드시 것이고 국정조사도 지금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이 초안도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고 네. 뭐 오늘 명태균 씨 구속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하루하루 쏟아지는 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의원님도 뭐 따라가기가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의정 활동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따라가기 예, 힘든데 뭐 그래도 따라가야죠.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고 거기서 맥을 짚어서 네. 또 의정 활동으로 반영을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라디오 방송 진행하고 하실 때도 그때는 다 뉴스 다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아닙니까? 뭐 정말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보기 싫은 뉴스도 억지로 다 봐야 되고. 인터뷰도 다 봐야 되고. 말하자면 대통령 전 국민 다 모아도 다들 다, 귀에 피를 흘리면서 다 들어야 되잖아. 2시간을. 아우 정말. 안 본 사람이 위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기자회견인데 다 보고 해야 되는 그 숙명. 자, 계속해서 이제 의원이 돼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 활동 저희가 지켜보고요. 다음 주에 이 초안 발표 현장도 저희가 아마 생중계로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네. 수요일 오전 10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입니다. 다음 뭐 광장이네. 역시 광장이야. 역시 그럼요.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광장이 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뭐 댓글 보니까 신장식 의원님 화이팅, 박현자님, 구름천 의원님 신장식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렇게도 외쳐주고 계시고 일단 직무정지시키고 탄핵 국민투표로 파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지금 이 상황을 참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국혁신당이 외쳤던 3년은 너무 길다. 지금 근데 2년 6개월 남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 기대 이것도 댓글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허성철님 네. 그다음에 신백호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법률상 탄핵이죠. 탄핵은 국민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음. 탄핵은 헌재에서 결정을 하고요. 국회 일단은 200명 이상이 소추를 해서 국회에서 하면 국회에서 소추하면 헌재에서 결정을 하는데 헌재는 지금 6명밖에 안 된다. 재판관이 그리고 성향이 매우 보수적이다. 이것이 탄핵이 가진 최대 난점이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직무정지는 탄핵은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직무정지 되는 되죠. 거죠. 예. 소추가 되면 직무정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하. 탄핵 소추가 됐을 때 200명이 직무정지가 있어야 되는 된다.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 국민투표라고 뭐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그거는 탄핵 국민투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네. 주 목요일도 잊지 말고 네. 꼭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